네, 2020년 11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머리를 시원하게 깎았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항공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제목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가덕도 신공항, 언제까지 논쟁만 할 것인가입니다. 항공 관련해서 빅뉴스가 하루 사이에 굉장히 큰 게 두 개가 나왔어요. 17일자 오늘 신문에 보게 되면 저희 동아일보입니다.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합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아시아나가 상당히 어렵죠. 항공 여객도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11월 16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합치기로 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에게 현대 HDC가 인수하려고 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 재벌에 타진을 했는데 다 긍정적인 답이 없었고, 한진이 그나마 긍정적인 답이 있어서 한진에게 합치기로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다 적자인데 두 개의 국적 항공사를 유지하다 보니까 과당 경쟁에 대해서 오히려 손해다. 따라서 합치자 이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가 많았죠. 삼성도 있었고요. 또 기아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넘버 1, 2인 현대 기아차를 합쳐갖고 현기차가 지금 세계 4, 5위의 큰 자동차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국가 규모가 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로 제대로 된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정부의 의사를 반영해서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주회사죠,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에다가 8천억을 투입하면은 한진칼은 대한항공,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7,300억을 투입하고, 대한항공은 자기네 자산을 포함해서 아시아나에 1조 5천억을 투입하고, 아시아나의 빚 3천억까지도 받아들여서 도합 1조 8천억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해서 아시아나를 인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합쳐서 한 개의 회사가 될지 아니면 두 개의 회사로 유지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머리로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통합 이후 한진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서 성적이 나쁘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진칼에 한 8천억 정도의 돈을 넣어줬으니까 한진칼에 정부는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따라서 조양호 회장 및 그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한진을 정부가 경영권을 지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정부가 개입한 기업들이 과연 좋은지 의심을 많이 해요. 이러한 기업의 대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습니다. 카이라고 하는 회사. 이게 분명히 민간기업인데 산업은행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장을 임명합니다. 그 낙하산 온 사장들이 잘하지를 못해요. 정부의 정책에만 열심히 따라가지. 그래서 지금 늘 그게 불만인데,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해야 안정적으로 오너십을 발휘해서 오래 갈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항공 수요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여객기가 다니니까, 화물기 정도밖에 안 다니니까. 이럴 때는 통합을 합니다. 그러다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쪼개가지고 새로운 방면으로 도전도 하고 경쟁을 해서 최고를 뽑아나가는 게 좋죠. 저는 합치는 거를 잘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그 이후에 정부가 국영기업처럼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대할 게 하나의 저의 원칙입니다. 또 이런 항공지수가 있었습니다. 11월 17일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 위원장이 김해공항에 새로운 활주로 하나 더 지어서 세 개의 활주로로 신공항을 만드는 그러한 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김해 신공항 건설이 좌초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된다는 성급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 아직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김해 신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에 협의해야 한다라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수용해서 김해 신공항 건설 안에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해 신공항에 이제 활주로를 새로 하나 짓지 않습니까? 활주로를 지어서 신공항을 만드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앞쪽에 산이 있습니다. 한쪽에. 그 산을, 인근의 산을 깎아야 하는데 그걸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 이게 절차상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현재 안대로 김해 신공항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한 건데 성급하게 가덕도 짓는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부산시의 대체적인 주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이었어요. 그 때문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김해 신공항은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검증위원회는 김수삼 위원장과 그 다음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4개의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합 16명, 위원장 포함 17명으로 구성된 거죠. 그 중에 한 위원회가 안전분과위원회인데, 안전분과위원회에서도 안전 문제 때문에 이 검증위 자체를 보이콧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짓기로 하는 활주로 쪽에 이제 큰 산이 있는데 4개의 큰 산입니다. 지난번 이제 김해 신공항을 지어라라고 이제 결정을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공항을 지을 때는 주변에 어떠한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카오라든지 또는 이러한 국제적인 기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이 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002년에 중국 민항기가 비가 많이 내리고 안개가 낀 날 저녁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해공항에 내리려고 하다가 눈으로 봐야 활주를 보고 내리잖아요. 대기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시설이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이죠. 활주로가 안 보니까 자꾸 낮추고 하다가 그 앞에 있는 산, 돛대산이라고 하는 산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었죠.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활주로 인근에 있는 이 산을 깎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게 안전분과위원회의 요구였던 겁니다. 그 산을 깎으려면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다. 또 법제처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검증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그러나 이 문제가 풀리면 다시 또 김해 신공항 건설은 추진될 수 있죠. 지금 부산의 일부 정수, 전부는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저희 입장에서도 옛날에 인천공항 지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막상 공항을 이용해 보니까 김포공항이 훨씬 좋아요. 도심에서 가깝고 인천은 너무 멀어요. 너무 크고.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해외 갈 일이 없지만은 가급적 일본이나 중국 가까운 데 갈 때는 김포공항 이용하려고 아주 길을 썼습니다. 훨씬 편하니까. 지금 이제 김해는 원칙적으로는 공군기지입니다. 원래 부산에 수영만에 비행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공군 거였죠. 그게 이제 김해로 옮겼다가 부산에서는 이제 그 공군 비행장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공군 기지에는 공군의 제5 공중기동비행단이 있습니다. 이 공중기동비행단에서는 수송기, CN235나 C130 같은 대형 수송기, 또 급유기, 우리 급유기 도입했죠. 그 다음에 경보기 등 이런 대형기들을 주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군의 비행장이다 보니까 부산은 독자적인 공항을 갖고자 하는데, 글쎄, 가지면 좋겠죠. 근데 이거와 대비되는 2개의 공항을 갖겠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새로 공항을 짓는다고 해서 김해공항을 부산시가 포기하겠어요? 도심에 가까운데. 2개 다 서울처럼 유지하려고 그러겠죠. 김포하고 인천 유지하듯이. 근데 부산과 대비되는 게 제주예요. 제주는 현재 제주공항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주공항도 흑자입니다. 손님이 많아가지고. 김해도 흑자고, 김포도 흑자고, 인천도 흑자입니다. 4개 공항만 흑자고 우리나라 나머지 모든 공항은 지금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다 적자로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가끔 폭설이나 뭐 바람이 불거나 해서 비행기가 못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뜨거나. 그러면 이제 제주도 갔던 분들이 갇히죠. 그래서 제주도는 동서로 길쭉한 섬인데 남북으로 기후가 달라요. 그래서 남쪽에 서귀포 쪽에 하나의 비행장을 짓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주도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부산은 공항 새로 지어달라고 제주는 반대하고 있어요. 참 그거 보게 되면 전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무슨 기준으로 사는지. 이쪽에서는 나라에서 지어주겠다는데 반대하고 저쪽에서는 이거 잘 낭비하지 말고 잘 이거나 하자는데 또 지어달라 그럽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부산 김해공항,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아니라 안전성만으로 따졌거든요. 안전성만으로 따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제성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과연 가덕도도 짓고 김해도 운영하게 되면은 이게 적자냐 아니냐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항들이 하도 적자가 많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을 짓자라는 거는 바다에다 짓는 거예요. 그 가덕도 앞에 외해 먼 바다, 육지 쪽을 아니라 먼 바다를 바라보는 그쪽으로 바다를 메워갖고 공항을 짓자. 그러면은 사람 사는 데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24시간 사람이 자는 시간에도 뜨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풀로 가동할 수 있고 그래서 효과적이다. 그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메우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일본의 2위 도시가 우리 부산에 비교되는 게 오사카인데 오사카 옆에는 교토라고 해서 일본의 큰 도시가 있고 또 코베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 중심으로 울산, 창원 이런 큰 도시 있고 멀리 가면은 저쪽에 포항도 있고 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94년도에 그쪽에 바다를 메워갖고 오사카 도심에서 40km 떨어진 바다에다가 바다를 메워서 간사이 에어포트를 만들었어요. 바다에 있으니까 소음 문제 없어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사카, 코베, 교토 등 긴키 지방의 전체 항공 수요를 흡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이제 우리도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서 대구, 창원까지 범영랑권 항공 수요를 흡수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간사이 공항이 막상 만들어 보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95년 간사이 공항 인근에서 좀 지진이 났는데 간사이 공항은요 그 뻘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뻘이 자꾸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를 해갖고 이 기둥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인트로 벌린 다음에 여기다 판을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쿠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쿠션 역할을 해서 지진 났을 때 별 피해를 안 받았게 했어요. 그래서 잘 지었구나 그랬는데 2년 전이죠. 태풍 제비가 몰아쳤을 때는 바닷물이 활주로, 주차장, 사무용 건물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공항이 폐쇄됐었죠. 바닷가에 있는 비행장은 비가 오면 할 수 없죠. 울릉도에 앞으로 짓는 울릉공항도 태풍이 오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이 공항에 항공유를 공급해주는 유조선 2,500톤짜리 제가 이 강풍에 떠밀려 갖고 간사이 공항하고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가 있잖아요. 지하철도 다니고 일반 도로도 있는 거길 들이박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충격을 받아서 폐쇄가 되고 좀 시끄러웠었죠. 근데 가덕도 신공항도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해 쪽을 바라보니까 이 간사이 공항은 새똥 나일가게라고 약간 내해 쪽에 있지만 이건 큰 바다를 바라보는 쪽에 있으니까 태풍이 불면 취약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간사이가 94년 개항 이후로 계속 적자였다는 겁니다. 한 15년 적자를 보다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때 2007년도에 간사이는 그때까지 활주로 하나를 운영하다가 두 개 활주로를 두 번째 걸 지어서 이제 두 개 활주로 공항으로 해서 확장을 했는데 확장하면서 일본도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막 유치해가지고 저가 항공사들은 가격이 싸니까 손님 창출이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비행기들이 많이 뜨고 내려서 흑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덕도를 지으면은 가덕도 신공항은 기존의 김해공항에 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크려면 우리는 워낙 서울 수도권에 항공 수요가 많으니까 김포공항을 국내로 줄이면서 인천은 키워줬죠. 그 인천이 확 크고 난 다음에 이제 김포도 국내하게 하니까 둘 다 흑자를 보지만 영남권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가덕도 공항이 김해공항에 있는 상태에서 인천공항 정도의 허브공항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이죠. 허브공항, 우리 인천공항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 가게 되면은 동경에 국내 공항으로 나리타가 있고 해외용 공항으로 하네다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서 동경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나리타로 가서 해외로 가면 되는데 일본 저기 중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선을 타고 하네다에 내려서 또 전철을 타고 한 2시간 달려가지고 하네다에 와서 국제선을 타고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룻밤 자거나.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 여객기나 또 일본 여객기가 인천공항으로 가는 게 있으면 인천공항에서 탁 내려가고 비행기 갈아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천공항이 확 큰 겁니다. 중국 상대로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가덕도 신공항을 지었을 때 가덕도에서 가는 비행편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한 인천공항 역할을 하는 허브 공항이 홍콩의 챙레콥이 새로 지었죠. 베이징의 수도공항이 새로 지었죠. 상하이의 푸동공항이 있죠. 일본의 나리타 있죠. 한국의 인천이 있는데 여기에 가덕도가 들어가서 경쟁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도 2개의 허브 공항이 없습니다. 중국은 워낙 크니까 2개, 상하이도 있고 베이징에도 있고 홍콩까지 보면 3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중국은 뭐 15억이고 우리는 1억도 안 되는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는 적자만 있는 공항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수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뭐 질비질비 울진공항, 아유 거론할 필요도 없죠. SOC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경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게 하나의 큰 믿음인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많습니다. 적자만 쌓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는데 스리랑카 콜롬보, 수도가 콜롬보입니다. 콜롬보에 항구가 있어서 스리랑카 전체의 물류를, 해양 물류를 다 하는데 한반토다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항구를 지어서 투포트 시스템으로 갔어요. 근데 한반토다항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잉 투자가 돼서 그 항구를 짓자고 했던 대통령이 물러나고 뭐 정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큰 투자했다가 그 부담 때문에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판단이긴 했는데 롯데그룹이 원하는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서울공항 활주로를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서울공항 활주로가 2개인데 조금 작은 부활주로 넘버2의 활주로를 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주로는 착륙용으로 쓰지 못합니다. 착륙하다 잘못하면 롯데월드를 박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날, 잘 안 보인다 내리다 보면. 때문에 이제 아주 급할 때만 이륙용으로 쓰게 했는데 아예 안 씁니다. 활주로 하나, 생활주로 하나 거의 죽여버렸죠. 제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롯데가 롯데월드 타워 짓고 난 다음에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저 아직 분양 다 못했습니다. 네. 마천루를 지게 되면은 약간의 오히려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그 논란거리를 이명박 정부는 정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정리해 놓은 걸 가덕도 하지 말고 김해신공항 하라라고 해놓은 거를 다시 또 흐트러 버렸어요. 그러면 가덕도 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적자로 나올 것 같다면 또 못 갈 겁니다. 그런 사이에 부산 사람들은 지쳐버리죠. 그러면 그 4개 산이 문제다 그러면 안전시설을 강화하거나 뭐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4개 산은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고를 제로화하려니까 이게 문제인데 조종사들도 그런 지역인 줄 알면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관제도 능력을 강화해야죠. 그런 고민들은 안 하고 계속 제로에 수렴하는 안전대책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답이 있겠습니까? 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가는 행보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대 대선에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합치듯 어려울 땐 줄여야 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은 분명히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상당히 재밌는 기사를 써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문 대통령님 이러다간 4대강 사업을 한 MB처럼 욕먹습니다. 이런 제목을 단 기사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도였어요. 숲을 막 베어내고 경사진데 설치한 태양광 패널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산사태 때문에 산사태를 일으키고 하는. 왜 이걸 자꾸 허가를 하냐 이거야 문재인 정부는. 그걸 산림 파괴하면은 그렇게 놓고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신재생이냐 이거죠. 산림도 중요한 재생 에너지원인데. 네? 나무도 얼마나 중요한 나중에 불 뗄 수 있고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산을 깎아서 하지 말고 우리 도로에 방음벽 많은데 방음벽에다 태양광 패널 설치하자. 우리나라 도로율이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일본보다 단위 면적당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방음벽 많이 하는데 거기다 설치하면 훨씬 좋은데 왜 이런 거 하느냐. 산림을 파괴하고 지역 문화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환경적 태양광에 대한 사고 전환이 없으면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로 인한 태양광 발전의 증가는
결국 4대강 사업처럼 국토 파괴 범죄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또 공항을 짓고 뭐 짓고 자꾸 일만 벌려놓고 남북 문제도 자꾸 벌이려고만 하고 정리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 받게 되죠. 오마이뉴스가 흥미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어쨌든 지금 갑자기 지금 튀어나와서 정세균 총리는 뭐 김해 신공항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몰고 가는데 좀 현명한 판단, 그리고 저희 같은 언론에서는 중앙 언론은 대부분 반대하고 부산 언론은 또 가덕도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번 국민들이 슬기롭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월성원전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고 때려 죽여놓고 이거는 왜 승산 없는 게임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